조국의 국회 기자간담회. 왜 국회에서 하고 자빠졌습니까? 법무부 장관 된다는데 법무부 산하에 기자간담회 할 만한 데 없습니까? 법무부 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법무부 산하기관에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까? 법무연수원도 있고 뭐 온갖 이 큰 넓고 좋은 광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기자들에게 해명을 한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니까 법무부 산하기관의 강당을 빌려서 그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비로 프레스센터를 빌어서 간담회를 하든가 하는 게 맞았지요. 그런데 조국은 국회 시설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조국이 국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국은 국회에서 청문회로서 청문위원들에게 추궁받을 그런 의무는 있지, 국회 시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셀프 기자 간담회를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사회를 봐주고 청중석에 앉아서 기자들에게 위세를 떨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에게 거짓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세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떠드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비판하는 거고 우리 측이 지지만 하면 그만이다. 청와대가 하는 일에는 오류가 없다. 당신들 거짓하다가 지난 2005, 6년에 노무현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탄핵에서 복귀한 이후에 노무현은 올마이티하다.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전지전능하다는 식으로 착각하면서 그냥 안하무인으로 전행하다가 순식간에 권력 자체가 무너졌죠. 지금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무능하고 지 밥벌이를 못하는 그런 야당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정해준 룰과 규칙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대놓고 어쩔 건데 하면서 위반을 하고 있어요. 자, 유인태 사무총장,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죠. 자, 문희상 국회의장 밑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양반인데요. 그래도 좌파 진영에서는 좀 양심이 있고 어진 사람이죠. 자, 언론들과 지금 통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국이 어제 새벽까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 즉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위원 등 방을 쓰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 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걸 갖다가 이걸 우리가 좀 쓰겠다고 국회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국회 내규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2일날 의총을 연다고 국회 회의장을 빌린 다음에 30분간 형식적으로 의총을 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조국의 기자간담회를 3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11시간 넘게 썼죠. 그래서 야당은 국회 애결위 회의에 출석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조 후보자의 간담회는 국회 내규 위반이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의총을 연다고 해놓고 의총을 열어야지 의총은 형식적으로 하고 곧바로 조국한테 11시간을 빌려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유인태가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해놓고는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국 측으로부터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라는 부분, 즉 의총을 끝났고 의총 끝난 자리에서 이어받아서 기자간담회라는
국회에 신청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여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청하는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라는 게 일종의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말릴 수도 없었다. 조국 간담회는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김부겸 의원도 의총에서 지적을 한 문제죠. 그래서 국회는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대리 신청을 하는 것을 엄격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과 민주당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면 이해찬 대표, 민주당 관계자, 또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걸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TV를 틀어보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게 엄연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했다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김영란법 5조에 나와 있고 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걸 응해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기관의 재화를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이 거기에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이해찬 등 민주당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걸 했다면 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런 부정청탁을 했을 때 조국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회의실을 대리 신청해 준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이걸 국회에서 허가해 준 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 후보자의 국회 회의실 대관이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실 사용 허가해 준 공직자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거라는데요. 조국이 이 사건으로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법조인들 중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여의도에서 사람이 한 300~400명 이상 들어가는 저 정도 공간을 한 2시간, 3시간 사용하는 것도 그야말로 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합니다. 저걸 11시간을 쓴다 하면 제가 볼 때 최소 한 500만 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2시 반까지 쓴다고 하면 그 건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밤에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국은 전체적으로 11시간을 썼어요. 심야 새벽 2시 반까지요. 그렇다면 저거 500만 원 받고도 저거 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것은 명백하게 중한 이 범법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이 의총 명목으로 장소를 빌려 국회 장소를 빌려 간담회를 하도록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부분에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면서도 조국의 기자 간담회가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중에 공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이 공문서 위조냐?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나 공무원의 그 사무실의 문서 또는 그림 등을 위조하는 그림표 등을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사문서 위조죄와는 달리 공문서 위조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에 구형하고 정식 기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문서 위조는 거의 위조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가지고 재산상 신분상이라 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와 함께 성립해서 대체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위조해가지고 행사 안 하는 놈은 없겠죠.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보통 이렇게 판결을 때립니다. 자, 그리고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나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조가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이렇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위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가족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국 가족에게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동시에 지금 혐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스트라고 부르는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표적인 국책과학기술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공적인 기관입니까? 사적인 기관입니까? 공적 기관이죠.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조작했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발급, 총장상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총장 측에서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 그런 상을 말합니다. 그럼 남의 사립대학 총장상을 위조했다면 그거는 또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만약에 코이카의 해외 연수를 또 만약에 그게 아닌데 또 썼고 거기에 증명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또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가족에게 등장하고 있는 문서 위조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지금 키스트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스트는 어디에 언급됐느냐? 부산대 의전원에 언급이 된 겁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2014년 6월이에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공소시효도 따끈따끈하게 살아 있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또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에 동양대 총장상도 있는데 그것도 2014년입니다. 이것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법무장관의 딸이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의사 입구까지 가는 과정에 공사문서가 위조되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 이거는 증명이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거의 다 입증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문서 위조범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안 하고 자기 부인이 했다고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 게임은 끝난 거고요. 이걸 임명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개망신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이 와중에 자기 의혹 해명한다고 또 김영란법 위반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쯤에서 그만하길 바랍니다.